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수술인 만큼 그만큼 수술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선한목자병원 이창호 원장님께 수준이 높아서 그 결과에 차이가 있는 인공관절 수술이 어떤 것인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인공관절 수술은 어느 병원이나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많이 하는 곳,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점이 있죠. 인공관절 수술은 65세 이후에 남은 생을 얼마나 잘 움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수술입니다. 그냥 소문 듣고 그냥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술이 아니죠. 65세 이후에 잘 따져보시고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인공관절 수술은 큰 수술인 만큼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명품과 유사품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면 제품의 질이 좋고 오래 쓰고 또 디테일하며 AS가 잘 갖춰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은 일단 설치가 되면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공관절의 상태나 질을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정말 수준이 높은 인공관절 수술이 된 건지 평범한 수술이 된 건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네요. 정말 그런 조건이 있었네요. 그렇다면은 수준이 높은 인공관절 수술이 되는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인공관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죠. 인공관절은 영국에서 개발되었고 꽃을 피운 곳은 미국입니다. 그러니 유럽과 미국에서 인정받은 인공관절이어야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관절들은 대부분 이런 여건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발된 인공관절은 아직 검증이 좀 약간 취약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쓴다고 한다면 일단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내 병원에서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역시 어디에서 만든 인공관절을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수준이 높은 인공관절 수술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야 결과에 차이가 있는 수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는 수술 후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간 오래 사용할 때 그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래 사용하였어도 걷거나 서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없어야 수준이 높은 인공관절 수술이 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인공관절을 써야 합니다. 보통 65세 이상 되어야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다는 것이죠. 이제 과흔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가는 인공관절을 쓰게 되면 75세 이후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인공관절의 경우 관절 운동을 할 때마다 조금씩 마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0.1mm씩 마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10년을 쓰면 인공관절 내 플라스틱이 1mm 정도가 마모가 되고 그 후에는 급격히 마모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10년 주기설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 10년을 넘어서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재질의 인공관절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해서 쓸 수 있는 인공관절을 쓰는 게 명품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 운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수술에 실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요즘 나오는 최신의 인공관절들은 기존의 것들보다 무릎의 관절 각도를 10도에서 20도 정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재료들을 쓰는 인공관절들이 있죠. 10도에서 20도를 더 구부리고 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생활의 질이 달라지겠죠. 움직임도 더 부드러워지고 또 그 구부러지는 각도의 크기만큼 생활의 각도 또 건강의 각도도 훨씬 더 커져서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 등의 자세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소 침습법입니다. 최소 침습법이란
상처 부위를 최소로 작게 만드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 상처 부위는 오래 남고 크기 때문에 보기가 흉할 수 있잖아요. 목탕에 가신 할머님들이 인공관절 수술 부위를 비교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최소 침수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법으로 얘기한다면 상처 크기가 한 12cm에서 17cm 정도 되는데 최소 침수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 크기가 한 8cm에서 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 재활 시의 통증의 크기와도 깊은 관계가 있죠. 상처의 크기가 작을수록 또 자존심의 상처도 덜하겠죠. 최소 침수법으로 상처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수준 높은 인공관절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보니까 수준이 높은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에 뚜렷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첨가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이 세 가지 특별한 점들과 더불어서 수술의 결과는 수술자의 정확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수준이 높은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는 인공관절의 성능, 수술기구와 방법, 그리고 수술자의 정확하고도 성실한 태도가 만들어내는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빠르게 일상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지요.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결정 전에 위의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수준이 높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또 명품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준이 높아서 결과가 다른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의 특징 그리고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더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 재료가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이어서 이창호 원장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